반갑습니다. 기업가를 위한 알쓴 전략, 알고 보면 쓸모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자 절세 전략가인 박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요즘에 모든 지원금이 사실 R&D 예산부터 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냐 그러면 남들은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부 지원금 중에서 21년도, 23년도, 24년도 왔을 때 231억으로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저게 다른 뭔가 다른 예산은 다 줄어드는데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 예산은 늘어났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내용이 많이 딱딱한 부분들은 저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이걸 재미나게 풀어가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승계의 과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시고 힘드시는 않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 중에 보시니까 대표님들이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파트는 뭐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약간은 좀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임원진들 대신 오신 임원진들 분들, 젊은 CEO분들은 이거 들으세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대표님에서 임원분다가 하죠. 회사는 아닙니다. 회사는 임원진들께서 오래 회사를 다니시려고 그러면 좋은 직원들이 사실 들어와야 되고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돼요? 회사가 성장하려고 그러려면 또 좋은 직원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직원들이 들어와야지 결과적인 거는 회사가 발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래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직원들이 MZ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하죠. 그 친구들이 요즘에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활용 전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하는데 그 대기업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비교를 어떤지를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노동시장이 이중구조 저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지 않으면 저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다 합치게 되면 87%예요. 9대 1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거는 결과적으로 바뀌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대기업을 빼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박탈감이 있는 것은 말도 못하게 더구나 변화는 없는 게 중소기업의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비정규직보다도 연봉이 좋습니다. 그거 떠나가지고서 뭐가 다르냐 그러면 요즘에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받는 혜택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값이다. 흔한 얘기 밥값입니다. 이제 밥 한 끼 먹으려 하더라도 더 많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자, 21년도 12월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60회 맞이했어요. 60주년. 다 모여가지고 기념사진 촬영을 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계시는 분들 계시고 또 여기에 촬영하신 멤버 중에서도 제가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다. 이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질의를 던진다는 거죠. 어떤 질의를 던졌냐 그러면 대표님께서 회사를 운영하실 때 애로사항 같은 거 복지적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보니까 다 규격적인 느낌이 나왔어요. 좋은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복지 제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갖다가 대표님께서 하신 거죠.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부분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괜찮아. 튼튼한 직원들 오게 되고 성실한 직원들 오면 되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직원들을 올라 하더라도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복지 제도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러한 좋은 직원들이 들어오려고 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취업한 자료에 대한 이게 심각한 형태가 되는데 오직했으면 이것이 67년에 대한 책자의 자료로도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미 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뭐냐 하면 근로복지 기본법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복지기본법이라 해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법이 생겼어요. 그 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둘러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부터 시작해서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이런 법령이 다 받침이 돼서 근로자들의 복지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어놨어요. 하나의 사업장이, 하나의 회사가 만약에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하십시오라고 해서 저러한 매뉴얼도 만들어 놓을 정도로다가 했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2016년부터는 뭐냐 그러면 둘 이상의 기업이 모여서 하게 되게 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하는 제도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면 정부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한 게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에 계신 임원님들께서는 잘 들어서 회사에 가셔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주관하는 데는 어디냐면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어디냐면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혼자 한 산하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것을 가지고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84개 정도가 대입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내 직원들에 대한 걸 가졌을 때 지금 24년이니까 자료를 따지게 되면 한 2,000개 넘는 회사가 있겠죠. 그렇죠? 산하 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구나. 오케이. 둘 이상의 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한 것. 그런 출연 금액에 대해서 100%에 대해 가지고서 국가는 뭐냐 그러면 지원금을 주겠대요. 누가? 사내는 아니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24년도에는 231억까지 주겠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1+1씩부터가 주겠다는 거죠. 이거 괜찮을 수가 있는지를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명확하게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개 미만, 5개에서 20개소 미만 회사를 뜻하는 거죠. 만약 5개에서 20개의 회사가 모이거나 또는 500개 미만이 모이게 되게 되면 지원을 3년에 걸쳐서 지원해서 5억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5개 회사가 3천만 원씩을 내요. 그러면 1억 5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5천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합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3년에 걸쳐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4억 5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개 회사가 각자 4천만 원씩을 냈다고 쳐요. 그러면 2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원, 2억 원, 2억 원. 그럼 6억 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얼마까지? 5억까지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회사 숫자가 늘어나냐에 따라 가지고서 어떻게 되냐면 역시 20억까지. 근데 나왔던 사례 중에 50개 이상 30개도 가능하다는 분들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뜻이 맞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거는 법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래도 이것이 어떤 법리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의 예가 펼쳐졌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게 되게 되면 그거는 뭐냐면 단일 사업장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2개의 회사 이상이 모여서 하게 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거죠. 그러면 회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영리 법인. 오케이. 비영리 법인을 하나를 설립을 하는 겁니다. 설립을 하게 돼서 그 설립한 법인에 대해 가지고 법인에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온 법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1년도 2월 17일자에 개정세법이 나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법인사법 시행령 제19조 선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 뭐냐면 22호 가호가 나오게 사내 근로복지금에 출연하는 금품, 공동근로복지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뭐냐면 손비 인정, 비용금을 인정해 주겠다고 세법이 바뀌어버렸어요. 21년도 2월 17일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여러분도 그거 아실 거예요. 어느 분이
뭐한 교차로 뭐한 시작 정보 그 했던 지역 정보지에서 창업주가 자기 모교에다가 200억을 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결과적인 어떻게 됩니까? 대학에서 100억대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 너무 이거 그 수준자하고 직여자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적인 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돼가지고 이게 안주만 못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말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법이 그래서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사냥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비용제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출연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출연하는 것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대표님들 중에서 주식회사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개인 사업자들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 있으실 겁니다. 더구나 개인 사업자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내 명의가 아니라 우리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혜택을 받고 싶다 어때요? 개인 사업자에서도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 그럼 둘 이상이 모여가지고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 주식회사로다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에서도 마찬가지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출연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에서도 법인세 부분들을 인정해 주시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낮출 수 있고 직원들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세 여러분들 과세표준 구간 보게 되게 되면 2억 이하, 2억에서 200억까지, 200억에서 3천, 3천 초과 부 나왔지 않습니까? 10%. 그런데 말고 한 2억 5천, 2억 3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딱 빼가지고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도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거 괜찮은 제도이고. 자, 요즘에는 많이들 하는 게 뭐냐면 유사한 법인들끼리 모이십니다. 유사한 법인들끼리. 여러분들처럼 이런 협회나 재단에서 하시는 분들도 유사한 법인들끼리 모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냐면 요즘에는 빌딩사 입주사들끼리 모여요.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게 밥 먹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공동으로다가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할 적에는 이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직원들도 사실 아우성은 치지 않습니다. 자, 출연을 하게 되게 되면요, 그 기금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으로다가 만약에 출연을 하게 되게 되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배당금으로다가도 마찬가지 사회근로복지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금에 대한 이자, 월하게 되면 이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대부 이자라는 게 뭐냐면 사회근로복지기금은 대부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대부까지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해서 뭐냐면 이 근로복지기금은 뭐냐면 직원들한테의 생활안전 자금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원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지금 이자율 아시죠? 4.6%. 4.6% 그 전에서 하시게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다가 5대5 부분들에 대한 거, 기본대사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 하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런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하게 되면 8대2까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목적자금보다. 거기에 목적자금에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직원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말하자면 성적증여세법에 대한 것처럼 35조에 의해서 받는 회사로 받는 거에 대해서 소득세, 증여세 부분들을 물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비과세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더 주고 모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받았을 적에 그것이 법정이 없으면 다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스갯소리도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녀 출산했다고 1억 원이라고 하는 걸 딱 뉴스에 내보낼 정도로 막 해서 출산 했는데 그 뒷얘기 딱 나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직원 받았는데 그 직원이 돌아서 가지고 했는데 담당 세무사부터 주변에 사시는 분들 1억 원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과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본래 받는 소득에다 급여에다가 1억 원을 받았으니까 종합소득세가 최고 공간으로다가 막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만 장통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근데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주게 되게 되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재직적인 근로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재직적인 근로자가 있을 때 사실상의 근로자 임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임원,
우리 애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 애는 대리인데 우리 애는 과장인데 그럼 우리 애는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임원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올라가 있으면 사실은 생각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들 중에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지 않은 임원들 계시다면 만담싸면 됩니다. 오케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 현장 근로자 다 됩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냐 그러면 근로자의 배우자, 가족들까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관에다가 명시만 되어 있다 그러면 근로자 가족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로자 가족. 여러분들 뭐 KMI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십시오. 가족들 와가지고 단체 받는데 그 가족들이 다 내놓는 게 어떻게 돼요? 복지 제도가 의견 있는 회사의 가족들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건설사라든지 사망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우려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어서 요즘에 많이 다루시면 정관에 명시되는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도 사실 유족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다 봐주는데 단 퇴직한 사람이라든지 등등등 올라갈 때 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보여주기를 여러분들 답답합니다. 국가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무주택자들한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줄 수 있다고 했었죠. 예,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 자금 부분들에 대한 걸 줄 수도 있고요. 애들 초중고 입학할 때 장학금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학금, 장학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주게 되게 되면 이거 다 소득 적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에 대한 근로복지기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공동 근로복지기금 있어 거기서 내려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은 자기 소득이랑 무관하게 받는 겁니다. 땡큐가 되는 거예요. 땡큐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재난보험, 이 복지 제도가 확 퍼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1년도 2월 17일자 세법이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있었어요. 뭐냐면 재난보험이죠. 재난보험. 코로나 때 이미 산업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회사는 그래 그것이 뭐 유급이다 무급이다 이것 따지고 있을 적에 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있었던 회사는 뭐냐면 벌써 박스 자체가 딱 이만해져가지고 거기 박스 바깥에다가 무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슨 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딱 해가지고 그 안에다 소독약부터 먹을 것만 정말 많이 집어서 보내줬거든요.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기는 출발점이 시작된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재난보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부분들, 근로자에 대한, 여러분 얼마 전에 근로자에 대한 행사한 적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립일 때 되는 거. 더구나 요즘에 체육 문화 활동 부분들에 대한 거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거예요. 여성 직원들은 뭐냐 그러면 필라테스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필라테스 하는데 어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가지고서 근로복지 제도가 있는 제도 있으면 그것이 있으면 카드가 있으면 다 거기 가가지고서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내에서 5명, 6명이 있는 여직원들 간에 누구냐면 필라테스 강사를 불러서 해요. 불러서 다니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거예요.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막 근육 막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름 다가오니까 막 남자 직원들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돈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복지 제도가 있는 회사는 그거 가져가서 활용을 합니다. 포인트 가져가서.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요즘에 야구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국 시리즈라고 뭐 해가지고 이 야구도 갔을 적에도 복지카드가 들어있어요. 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이고요. 회사에 대한 휴양 활동비용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마찬가지 다 활용할 수가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니까 요즘에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삼성전자 복지몰,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복지몰 부분들에 대한 거 정말 부럽죠.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비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이걸 다 어느 세월에 다 쫓아갑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 부분들에 대한 건 얘네들처럼 커서 자기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 있는 지마켓 복지카드 할 것 없이 다 온 세상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복지 제도를 여러분들한테 회사에 도입한다 그러면 직원들도 우리 회사 괜찮아 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직원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실제 만들어 보니까 정말 지칩니다. 자, 법인에 대한 국가 매뉴얼의 상에도 보게 되게 되면
쭉 업무 플로우가 나와 있어. 그런데 실제로 움직여 보게 되면 설립에 대한 합의, 우리 회사는 남보다도 그냥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 할래. 그러면 사내별로 법칙 제도가 되는 거죠. 유사한 회사 아니면 내가 플랫폼의 서버 옆에 내가 주인이니까 나랑 같이 하는 협력사들만 가지고 할게. 그러면 공동 근로 법칙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결정하고 정관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이거 하는데도 어떻게 되는지 시간과 출연 기금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져갈 때 한 3주 정도 걸리고요. 설립인가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국세청에다 하는 것이 아닌데 이거는 고용노동부청에다가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가 받고 그걸 설립 등기하고 사무법인에 대한 거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가세 부분들 끌래 안 끌래 이거 가지고도 결정해야 되고요. 법인 명예에 대한 거 하고 또 출연금 다 송금시키고 거기에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복지 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처럼 복지 카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냐 하면 전체를 다 만들어 드려요. 그 회원들한테까지 해서 다 만들어 드립니다. 무슨 연예비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예비를 연예비 낼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가입 딱 하게 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돌아갑니다. 해서 기금 운영하면 되고요. 또 결산하게 되게 되면 고용노동청에 국세청에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다가 고용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가 다 없다 보니까 만드는데 설립하는데 한 3 내지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말 좋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업주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시죠.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직원들이 퇴사했을 때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가정에서 애들이 진학했을 때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학원을 보내기 시작할 30대 40대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이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연간 한 1,000만 원 안쪽 거기에다가 주택도 사야 되는 거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직하려고 해요.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돼요? 회사가 복지카드를 복지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자녀들 학원비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복지제도 카드에 마일리지가 들어가는 걸 가지고 학원 가서 결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괜찮은 제도죠. 그 규정은 누가 만드냐? 회사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거죠. 굳이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이사한테는 그럼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럼 대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그러면 직원들한테 30만 원, 50만 원 올려주면 그 30만 원, 50만 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 따지게 되면 6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있는 거고 그 직원이 근속연수 오래가 되게 되면 뭐가 올라갑니까? 퇴직금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걸 잘 도입하게 되면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세부 부분들에 대한 정리하는 것들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케이. 하게 되게 되면 공덕이 되고 사례가 되는 거는 다 회사에서 담당자 1인만 있으면 예전처럼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담당자 1명 정도만 있게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누가 어디서 어느 회사가 개인을 봤을 때 개인 그다음에 그 가지고 어디서든지 다 알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규정을 만들어 두게 되면 말로 어떻게 되냐면 주말에 저 직원에서 올라와 있는 직원한테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직원들한테 뭐 10만 원을 더 주겠다, 10만 포인트를 더 주겠다.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규정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나중에 모바일로 나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100만 포인트, 나는 뭐 일반 사원이니까 50만 포인트, 다시 또 50만 원 받았다 한다 그러면 내가 쓴 잔액이 카톡으로 나가버리고 어린이도 직원들도 괜찮은 것 같은 거죠. 이게 복지 카드 분들에 대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일반 카드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뭐 신한이라든지 뭐 국민카드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떻게 되면 그냥 연예비가 없는 저런 카드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회사에도 복지 카드를 중에서 연예비 부분들에 대한 거 물고 들어오는 회사들은 글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절세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걸 그럼 복지 카드를 도입했을 적에 얼마큼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숫자로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다가 기본값을 법인세는 20%,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주는 11%, 근로소득세 15%, 4대 보험에 대한 근로자분은 9.3%가 가정한 값을 두고 동일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직원이 한 30명 된다고 치죠.
오케이? 그럴 때 3천만 원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출연을 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100만 원씩을 직원들한테 줬었다면 원래는 24.3, 24만 원 정도를 원래는 세금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이 세금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받아도 세금성 없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전체가 직원이 30명 하면 전체 직원들한테 주게 되면 729만 원의 회계 혜택이 있는 거고요.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는 거기서 100만 원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죠. 4대 보험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납부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게 안 내게 되겠고 930만 원. 전체가 1,659만 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납부한 돈에 대한 것은 3천만 원인데 1,659만 원의 절세였으니까 55.3%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그 단위가 50명,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지 이런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하고 가져가시는 건 상당히 괜찮지 않냐 이거죠. 자, 기금에 대한 장점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뭐냐면 100%다 소비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개인 사업자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출연하더라도 100% 인정된다고 했죠. 필요입니다. 그럼 두 개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 개인 사업자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 한두 명, 그 다음에 내 주민들에 있는 거 묶어가지고 공동 근로복지고 국가에서 지원금 안 받는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잘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법에서 나오는 부분들 중에 뭐냐면 설립을 하면 폐기 전까지 해산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활용하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해산하려고 해주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남는 돈 있으면 다 직원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고 월급 밀리게 되게 되면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 주고 하게 되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 해산할 때 같이 해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문구 때문에 이걸로 해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대표님들한테 좋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다가 그래도 명색이 복지 카드 가지고서 남들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친구들이 복지몰에서 하듯이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강남 대학원가 되든 어디가 되든지 간에 가가지고 복지카드 툭 내밀어서 CU에 가서 어디가 가서 커피를 할 적에도 그 카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집 앞에 인터넷, 인터넷 이런 데 가가지고 뭘 사고 싶다. 그럼 ISP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등록하게 되게 되면 이 복지 카드를 가지고서도 전 세계 물건들 다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사실은 좋습니다. 너무 좋은 때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게 하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그러면 90년대는 4대 보험만 가입해준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2000년대 초반에 오게 되게 되면 4대 보험에다가 초과수당, 근로수당 준다 그러면 이게 또 좋은 회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업을 어떻게 선택하냐 그러면 요즘에는 사회근로복지기금을 우리 회사는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요즘에 선택하는 가장 좋은 직원들, 여러분들이 유치하고 입사를 하고 싶은 그런 직원들은 저거를 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이 회사 그런 걸 한다 안 한다 보고서 들어오는 겁니다. 왜 우리 회사에 좋은 직원들이 안 들어와? 우리 회사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서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미라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대표님들만 착한 거죠. 이제 임원님들께서 수고하셨고 이제 대표님들께서 착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짧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회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명의신탁 미처분이 가진 주식가치 조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회근로복지기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만 해볼까요? 명의신탁 부분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배부처 변경하는 거 한번 봐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냐 그러면 명의신탁에 되어 있는 사업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80%, 자녀가 20%라는데 2만 조 부분들에 대한 명의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 하고 지배구조를 좀 변경한다 했을 때 20%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근로복지기금에다가 출연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금에서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다가 주식을 소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소각을 하게 되면 현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출연금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 주식은 어떻게 되는 소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는 가만히 있어도 지분율에 대한 거 20에서 25%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라클적인 겁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게 아니라 있는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내근로복 지금은 굉장한 미라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거. 이런 거죠. 직원들은 급여와 배당을 세금 내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대표들은 어떻게 돼요? 그 대표들도 배당받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들은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갈 적에 법인세도 떨쳐놓고 가게 돼요. 법인세도 떨쳐놓고 가세요. 그게 포인트. 자, 두 가지 부분들의 대응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말씀 것처럼 정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보죠. 정관에 저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익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주체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상법제 462조 이익의 배당 중에서 상법제 462조의 이 주식에 대한 배당, 상법제 462조의 3 중요한 배당이라고 하는 거, 상법제 462조의 4 현물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을 때만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배당 받으시고 사교 받으시고 그다음에 법인세 절세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거 해서 저게 활용하신다 그러면 그게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혹시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여러분과 같이 쭉 달려왔습니다. 질의가 있으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시게 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광고 건너뛰기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낼 수가 있으면서 보내서 필요하시겠으면 저한테 해서 보내주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궁금하시고 오늘 강의 중에 질의가 있으시게 되게 되면 질의 받는 시간 잠깐 가져볼까요? 그리고 조만간 제가 하는 유튜브에다가도 오늘 강의 부분들에 대한 거 영상으로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